자, 방금 전에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그 삼행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들어봤는데 그 황영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끔 자기한테 딱 뼈를 때린다, 마음을 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뭐 이론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생활, 우리가 직접 느낀 거랑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거절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너무 좋았다. 자존감이라는 말이 많이 고생을 해요. 자존감이라는 워딩으로 책도 많이 나왔고, 저는 이제 소셜미디어를 하지 마시라는 거는 전혀 아니지만 멍 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스토킹하라. 그걸 제가 살짝 해봤더니 제가 올해 연도에 어떤 걸 하고 싶다는 게 좀 드러났어요. 자존감을 높이려면 혼자 있는 시간을 그게 완벽하게 자기와 소통하고 내가 어떤 감정을 왜 느꼈는지. 자기 자신을 스토킹하라는 표현, 그 표현 자체도 너무 참신하고 좋고 의미가 충돌이 되면 각인이 되기 쉽잖아요. 우린 스토킹 그러면 그게 어떤 특정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지 자기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자기 자신을 스토킹하라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어떤 전복성 같은 게 있어서 너무 우쭐하고 있었던 너무 좋았는데 전복성. 제가 딱 들으면서 떠올랐던 게 제가 이제 학부 때 심리학을 전공한 거로 돼 있습니다만 네. 초기 심리학에서 우리말로 내성법이라고 있어요. 그 영어로는 인트로스펙션이에요. 인트로는 안으로, 스펙트는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성, 안을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초기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방법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깊이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뭐 신뢰성, 타당성 문제 때문에 지금은 그게 뭐 과학적인 방법론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내성법 인트로스펙션 보고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자기 자신을 스토킹하라는 표현으로 하니까 솔직히 나만큼 나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신 스토킹한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고민하고 뭐 이런 쪽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남의 거를 스토킹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후지고 찌질한지, 너 어제 왜 그런 말을 해서 가족한테 그렇게 찌질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왜 그랬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너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스스로에게? 그쵸. 스스로한테. 기본적으로 애정은 있어야 뭔가 향상되거나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내성법 이런 거는 황영이 좀 이렇게 자기 지식을 또 화사도 모르면서. 화사도 모르면서 내성법은 알아. 황영의 무식함에 내성이 생기네요 제가.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것도 졸라 많다. 변화하는 거는 우리가 그 시대 속에 있으면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변명, 비겁한 변명이 아닙니까, 지금? 크게 보면 비슷한 얘기들인 것 같아요. 지금 자기 자신을 스토킹하다라는 부분, 잘 살기 위해서라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알랭드 보통 선생이 불행의 원인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내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들 받는 시선을 어떤 판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저는 그게 이제 한 시대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딱 떠올랐던 단어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고독한 군중, 군중 속의 고독 이런 표현 기억나세요? 풍요 속의 빈곤. 아 그건 아니고 어쨌든 군중 속의 고독? 미국 사회학자 리스만 얘기입니다. 여기서 좀 길어져요. 뭣도 잘난 척이야. 아니 화사도 모르고 아니, 근데 노잼부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적인 어떤 공간인 사회라는 게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세 종류가 된다. 하나는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았던 옛날 농경 시대. 이때를 전통지향 사회라고 그 사람 봤어요. 이때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전통적인 관습, 종교적인 신념 그것 따라 살다 죽으면 잘 사는 거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의료가 발전하니까 이제 근대가 되면서 출생률은 그대로지만 사망률이 확 주니까 인구가 막 늘고 이럴 때잖아요. 그때는 내부지향 사회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내부지향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릴 적 내 어른들, 윗세대들, 부모들이 했던 얘기가 어떤 기준이 되고 그것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불과 그게 20, 30년 전까지 그랬어요. 국민학교 다니는 애한테 뭐 부모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 서울법대 가서 판검사 돼. 그럼 그게 자기의 당연한 목표가 되고 숙명적인 목표처럼 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출생률도 낮아지고 사망률도 낮아지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 이게 타인 지향의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기대나 취향을 만족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울리는 군중이지만 외롭다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맞춰다. 근데 그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3, 40년 됐을 거예요. 근데 한 최근 10년 사이에 알랭드 보통의 불행도 그렇고, 불안. 뭐 그 양반 뭐 행복 얘기하는 거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저 늘 주장하지만 몇 년 전에 그 베스트셀러 된 아들러 심리학에서 나오는 미움받지 않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고 싶지 않구나.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도 똑같다는 거지. 그냥 네 꼴린 대로 해. 그 나쁜 게 아니면. 그러니까 트라우마 같은 거는 없는 거야. 그거 심리학자가 구라친 거다. 네 맘대로 살아. 그럼 사람들이 옆에서 너 왜 이렇게 사니? 뭐 댕댕거리고 나쁜 소리 그러면 됐어 이 새끼야. 그리고 내 식대로 살아라. 그러면 미움받게 되니까 그걸 건들. 저는 크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트렌드 얘기도 했었는데 어떤 한 세대나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징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지향사회, 내부지향사회, 타인지향사회에서 옛날과는 다른, 제가 데이비드 리스먼 선생 정도 되는 사회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지금 시대를 그러면 1인 시대랑 연결해서 이 흐름들을 규정하라면 저는 자기지향 시대라고 감히 구라치고 싶어요. 오롯한 자기를 지향하는 시대가 된 거다. 그게 1인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아까 자존감 얘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훌륭한 분들의 얘기가 있겠지만, 우선은 행복이라는 거 개념에 대한 지나친 과도한 집착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다시요. 행복하다라는 거, 이런 건 감정 상태인데, 감정 상태는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지속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결코. 근데 우리는 특히 행복 같은 거, 뭐 성공은 좀 다른 겁니다. 성공 같은 게 지속적인 어떤 개인의 상태로 자꾸 파악하려고 그래요. 행복은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이러는 거, 그걸 느끼고 즐기는 순간이 있으면 좋은 거지 꾸준히 지속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걸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감정 상태가 지나치게 지속되면 다 병인 거예요. 우울한 감정 상태가 있다가 없다가 아니라 그게 꾸준히 지속되는 우울증인 거예요. 조울증은 이 바이폴라잖아요. 양극성 장애인데, 물론 의료적으로는 다르게 얘기했지만 전 개인적으로 조울증은 뭐냐면 이 조증, 이 업돼 있는 상태가 찰나적으로 되는 게 찰나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지속되니까 그게 지속되지 않는 시간은 그냥 우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울증은 이런 정도 낮은 건데, 조울증이라면, 물론 의료적으로 이렇게 해석 안 합니다만, 이 상태에서 조금만 뜨더라도 이게 우울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러면 그때 즐기고 해결하면 되지, 그걸 지속적인 상태로 돌려는 욕심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안 그러면 살기 힘들어요. 두 번째는 자기 객관화라고 봅니다, 저는. 아까 자기 자신을 스토킹하라고 했는데, 인트로스펙션 해서 내가 잘난 건 뭐고, 못난 건 뭐다.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가진 결함도 여기까지 인정한 상태에서 내가 뭔가 옳다고 결론 내렸으면, 그거를 그냥 жил머지고 묵묵히 가는 거고, 그 순간 이후 다른 사람의 잔소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게 자존감 높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자꾸 뭐 전에 얘기했지만 욜로 나오고 뭐 이러면서 또 트렌드 저자를 또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돼서 그런데, 소확행 같은 거, 우린 작지만 소소한 행복이라 보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행복감을 느끼는 대상은 작지만 소소한 거지만, 저는 그거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돌려보면 매우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작은 기쁨의 순간이 있는 게 좋은 삶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된다고 봐요. 너 요새 행복하니? 그렇게 질문하는 새끼가 제일 싫어요. 아니, 요새는 뭐 행복한 거 느낄 때가 좀 있니? 좋은 질문이에요. 너 요새 행복하니? 뭐 어쩌라고? 힘든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널 위해 기도할게요.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말고 와서 돈을 주든가 고기를 사줘. 힘들 때 힘내라라는 말만큼 쓸데없는 위로가 없죠. 힘들어 죽겠는데 힘내. 힘이 없어 지금 나는. 근데 힘내. 참 풀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 흥 소장 때문에 저도 이 디지털 기기에 입문을 했는데, 저는 사실 다 흥 소장이 해줬어요. 아이폰도 흥 소장이 사라고 해서 3년 만에 샀고, 페이스북도
트위터도 이 양반이 해줬고 트위터는 계정을 아예 이 양반이 만들어줬으니까 그땐 좀 친할 때 흥소장 뜨기 전에 요새야 제가 좀 범접하기 힘들지만 힘내. 힘내. 범접해. 늘 얘기하잖아. 아이폰 최신 기종을 남들보다 하루 빨리 사서 즐기고 싶은 욕구와 핸드폰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는 절의 고도 같은 데서 한 3일 푹 쉬었으면 좋겠다는 도저히 양립 안 되는 이 욕구를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느끼는 게 지금 우리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1인 시대라는 걸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1인 가구로 사는 사람들의 삶도 매우 중요한 거고 그 많은 부분 차지하지만 좀 시니컬하지만 사람의 삶이라는 게 결국은 혼자 사는 삶이다 라고 놓고 보면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얘기만큼이나 사람이 산다는 게 근본적으로 혼자 사는 거라는 생각에 동의하고 그러려면 그나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얘기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좀 논의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뭐 컨텐츠 만들고 하는 유튜브에는 훌륭한 유튜버들 많은데 평균 연령이 높아요. 합이 150이에요. 아니야. 49.7 곱하기 3이니까. 합이 150이에요. 그냥 세월 흘렀다고 역사되는 거 아니고 나이 먹었다고 현명해지는 건 아닌데 그나마 우리 셋이 살아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나마 생각을 좀 하고 살아가는 업을 하고 지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이론적인 얘기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혼자 사는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잔소리 드리면 자존감 있게 사는 거와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관습적인 인식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꼭 부탁드려요. 예를 들면 뭐 어머니의 손맛 같은 거예요. 음식 못하는 엄마는 저 김밥 천국보다 맛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머니의 손맛 그러면 왠지 포근하,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 받은 거고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고향의 맛 얼마나 푸근해. 근데 다시다가 맛이 그러면 5천만 고향에 따라서 5천만 개가 나오냐고. 하나인데 고향의 맛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족만큼 따뜻한 둥지는 없다지만 그게 틀린 표현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만큼 힘든 멍해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는 관습적 인식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인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깨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다. 뭔 계속 제가 줄였을 때 첫 시작이 뭐냐면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결혼 생활은 불행하다예요. 30년을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 한 마음이 될 수도 없고 동체, 무슨 자웅동체냐고 동체가 되냐고 그럼 우리가 생각이 다른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된다고요? 아니라고. 다른 거와 틀린 거 구분하고 이거죠. 물론 이러면 싸가지 없다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일 행복한 삶이란 게 뭐냐면 내 멋대로 내 꼴린 대로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나도 좋고 내 주위에 다른 사람도 좋게 만든 삶이에요. 그렇게 살자고 결심하고 하다 보면 고민 너무 안 해도 돼요. 우리도 그렇게 지향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깨갱하네. 아, 지금까지 끊임없이 1인 가구를 추구하는 우리 홍구항 추구는 형의 아니지만 버럭질이었고요.